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강 전자무기로 EM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MR 시스템은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기존의 종이 형태의 진료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저장 및 조회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종이 또는 문서 양식에 기록되어 온 모든 의무 기록을 없애고 모든 데이터를 전산 매체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진료 행위를 중심으로 발생한 업무상의 자료나 진료 및 수술, 검사 기록을 전산에 기반한 입력, 정리, 보관하는 시스템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EMR 시스템에 대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MR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MR의 정의는 병원에서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 기록을 병원 중심으로 전자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개인별 병력, 투약 상태, 검사 결과 등 환자의 건강 상태를 쉽게 입력하고 저장하며 사용자, 즉 의료인이 편리한 형태로 정보를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 및 지원해주는 정보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MR을 통해 결국 임상적 의사결정 지원 및 의학 참고 자료 용도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EMR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랗게 테두리를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는 흔히 OC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보면 NIS, LIS, RIS, PACS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NIS는 간호정보 시스템의 약자이고요. LIX는 임상병리 정보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RIS는 방사선 정보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PACS는 지난 시간에 배운 영상 저장 및 전송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의 정보가 OCS로 입력이 돼서 OCS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한 OCS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처음 방문을 하면 환자에 대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정보를 등록을 해서 병원에서는 환자 번호를 부여를 하고 이를 정보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통해 환자가 진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저희는 이거를 청구를 통해서 진료비를 계산을 하고 청구를 통해 진료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병원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환자가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각종 처방이 입력이 되고 이렇게 입력이 된 처방이 수행이 된 정보 또한 OCS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OCS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료, 그 다음에 진료 지원, 그 다음에 원무 행정. 이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이 업무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 업무 프로세스들은 병원의 세 가지 진료 유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환자가 병원에 오면 환자의 진료 구분 형태는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선 외래로 와서 진료를 받는 형태를 우리는 외래 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환자가
입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 입원 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응급시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응급 환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외래, 입원, 응급은 환자의 세 가지 진료 구분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OCS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OCS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고 이러한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외래, 입원, 응급에 대한 진료에 대한 부분을 진료를 하고 이를 통해서 원무 행정에서 진료비 계산을 하고 청구를 하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간호정보 시스템, 임상병리 시스템, 방사선 시스템, 팍스 시스템 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 빨간 테두리는 EMR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EMR에 대한 부분을 보면 EMR의 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EMR은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 기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기록을 우리는 진료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진료 기록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보이스 데이터, AVI 데이터, 일렉트로닉 데이터 크게 5가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에 대한 진료 기록은 EMR 시스템에서 입력이 되고 이렇게 입력이 된 거는 기록 보전 DB에서 저장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이러한 EMR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밑에서 보듯이 검색하고 조회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또한 임상연구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원격 진료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병원 간 정보를 교환을 해서 서로 환자에 대해서 진료 기록을 교환함으로 인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EMR의 형태는 현재 단계에서 발전이 되면 나중에는 CPR 형태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EHR 형태로 우리는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CPR EMR은 다음 장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MR 발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미국 의무기록연구소 즉 MRI라는 연구소에서 의무기록의 전산화는 크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부분에 대한 도표를 보고 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기록은 우선 5가지 단계로 발전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의무기록 자동화 단계를 거치고 두 번째 의무기록 전자보관 형태를 거쳐서 세 번째 전자 의무기록 형태를 존재를 하고 있다고 예측을 했고 네 번째 컴퓨터 기반 환자 기록 형태로 발전을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평생 건강기록 형태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 단계인 AMR Automated Medical Record 우리는 AM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무기록 자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레벨은 결국은 보험 청구 또는 원무관리 등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전산화를 해서 처방 입력 또는 결과 보고의 전산화에 사용하고 있고 디지털 녹음 방식을 통해서 진보된 환자 정보를 수집해서 방사선, 임상병리, 약국 등의 개별 전산화를 통해
의무 기록 정보가 부분적으로 전산화되어서 개별적으로 저장하고 운영되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형태가 발전이 돼서 레벨 2 CMR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CMR은 의무기록 전자보관에 대한 약자로, 이는 기존의 종이 의무기록을 스캔하여 인덱스가 구성된 이미지 형태로 저장을 해서 서명을 포함한 의무기록지의 정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있어 이는 일명 의무기록 영상 시스템, 다큐멘트 이미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종이 기록, 의무 기록을 스캔을 통해서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동네 병원에 가면 동네 병원에 현재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대부분은 이러한 EMR, 그 CMR의 두 번째 단계인 형태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현재는 대부분 3단계까지,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형태까지 발전이 되고 있는데 3단계 형태는 우리는 EMR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EMR은 종합병원급에서는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EMR을 다르게 얘기하면 한 병원 내에서 의료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무 기록을 전산화할 계획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축된 이런 네트워크 환경에서 의무 기록 정보를 검색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고, 즉 한 의료기관 내에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EMR의 특징은 한 병원 기준으로 모든 의무 기록을 전산화하고 관리하는 협의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형태가 차후에는 CPR 또는 EPR 형태로 발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단계로 이제 진화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네 번째 단계를 진화를 하면 CPR, EPR은 컴퓨터 기반 환자 기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즉 한 병원 내가 아니라 한 국가 내의 모든 병원에서 이러한 의무 기록을 저장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광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네 번째 단계로 진화가 되면 이는 즉 원격 진료가 가능한 형태로 국제적 의료정보 공유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5단계인 EHR,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의 형태로 우리는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평생 건강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의 모든 의료 정보 외에 환자의 평소에 있는 건강 관련 정보, 즉 식습관 정보라든지 흡연 습관 또는 예방접종 등 다양한 형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는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전자의무기록 EMR 시스템의 구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말 의료법 개정과 함께 수가 처리, 보험 청구를 위해서 OCS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전자의무기록의 보관, 검색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전자의무기록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OCS 환경에서 얻어진 환자의 인적사항,
처방 내역, 검사 결과 등이 데이터화되어 완료가 되고 환자의 진단 영상 정보 등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EMR 시스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아래 도표는 우리나라의 전자의무기록의 구축 현황을 볼 수 있는데 기존의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조회했듯이 상급 3차 종합병원은 100% 현재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낮은 종합병원급, 즉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급에서는 거의 90%에 해당되는 유례의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거보다 좀 낮은 병원급,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는 동네 의원급은 한 61% 정도가 현재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2015년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보다 더욱더 많은 병원들이 도입을 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이처럼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EMR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EMR의 발전 단계 중에 네 번째 발전 단계인 CPR 또는 EP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R은 컴퓨터 베이스 페이션트 레코드의 약자입니다. 즉 이는 특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공유하여 환자의 필요 요구에 따라 다른 어느 병원이나 보건기관에서 환자의 정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적인 의무 기록 정보 시스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EMR이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 기록 개념이라면 CPR은 결국 환자 중심의 기록 관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실정인데 이러한 CPR의 개념이 최근까지도 도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마다 구축되어 온 의료정보 지식 베이스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모든 병원 간의 정보의 통일화가 어렵기 때문에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CPR의 개념이 여러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러한 형태가 우리 표준화가 되고 통일화가 된다 하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CPR의 개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CPR이 가장 잘 구축된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CPR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국가의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나라는 도시형 국가이면서 국가의 면적이 적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가 빠르게 진행이 되어 가능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스에서 이제 그림이 있을 건데요. 이 슬라이스는 뭐냐면 이러한 CPR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슬라이스입니다. 즉 일반 민영 의료기관인 네이플즈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감기로 3일분의 처방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러한 환자가 3일 후 호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위치에서 더 가까운 그 종합병원, 큰 종합병원 존스 홈키스 싱가포르 국제병원 센터로 이 환자가 이송이 됩니다. 이송이 됐을 때 이 병원에서는 네이플즈 병원에서 입력한 모든 의무 기록을 시스템으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한 처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듯이 싱가포르의 이런 CPR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준 화면입니다. 이 페이션트 H라는 사람이 메이플즈 병원에서 현재 입원을 해서 이 사람의 외래 진료를 받고 이 사람의 진료 기록이 메이플즈 하스피탈에서 공용 CPR DB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 DB는 데이터 쉐어링,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있죠. 이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유가 안 되고 했을 때 이 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더 큰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이송을 하여 이 병원의 의료진들이 이 데이터 쉐어링을 통해 이 페이션트 환자 H에 대해서 모든 진료 기록을 여기서 공유를 하고 여기서 이 환자를 치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 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진료 기록이 어디든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진료 기록이 공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 기록에 대한 부분을 사본을 발급을 하고 이 발급돼 있는 사본을 가지고 내가 다른 병원에 가서 그 사본을 제출해서 그 사본을 EMR로 입력을 하는 형태로 현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시간과 비용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단점이 있게끔 되어 있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CPR 형태로 우리나라도 발전이 된다 하면 이러한 단점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없어지고 환자의 진료에 대한 부분이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의 마지막 발전 단계인 EH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HR은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의 약자이고 미국 의무기록연구소 MRI에서 예측한 최종 단계의 전자의무기록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EHR은 환자의 병원에서의 치료 정보 이것 외에도 환자의 식습관이나 평상시 건강, 즉 예방접종, 흡연, 음주, 과식 등 이런 다양한 평상시 건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 정보까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정보는 평생 건강 의무 기록 시스템 또는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을 통하여 서로 교류를 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EHR을 통해 결국 장기적인 환자의 건강 관리를 할 뿐 아니라 네트워크된 화된 진료 정보에 대한 저장, 원격 진료, 그 다음에 치료, 처방, 건강관리 또는 분석 및 기록 등 전반적인 의무 기록의 표준화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재 EHR의 시도는 2005년 12월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져가는 평생 건강 기록이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를 했었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표준화 개발을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이렇게 진행했던 EHR 핵심 공동연구기술사업연구단은 현재 활동이 종료가 되어 있으므로 아쉽게도 저희는 한 번의 시도는 했지만 이러한 시도가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시도가 다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오늘 배운 것은 EMR의 개념과 정의를 배웠고 한국의 EMR의 시스템 구축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EMR의 5가지 발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러한 발전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과제를 내줄 예정이지만 자세하게 더 알아보시고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